한 10개 정도 할 거기 때문에 11강만 나갈 거예요. 아, 쉬는 시간에 몇 분이나 가시는 거야? 가볼게요. 11강의 첫 번째 거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도덕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가치다, 공유 가치다라는 관련된 내용이었었고, 첫 번째부터 요거는요, 올포 같은 경우에는 별표 문장 위주로 한번 해석하고 이제 해석 같은 거 보고 갈 거라고 보면 돼요.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보시다가 바로바로 치고 들어와서 물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가보죠. 모든 사회적인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require 무엇을 이제 요구하냐면은 기본적인 common ground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 공통의 그러한 기반 같은 것들을 요구를 한다라는 거. 사회적인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이 되어져 있는 상대방 애들끼리 여기 상대방 애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져 있는, 포함이 되어져 있는 그들의 행위를 코오디네이트 조절할 수 있는 거는 그 기본으로 깔려져 있는 커먼 그라운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요구를 한다라고 보면은 되고요. 이 커먼 그라운드가 바로 모럴리티다라고 바로 내용으로 얘기를 해주죠. 그래, 공통으로 기반으로 한다라는 게 도덕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도덕성이라는 게 뭐라고 디파인드가 되냐면, 정의가 될 수가 있겠냐면은 공유를 하고 있는 스탠다드 기준이 될 수가 있겠지. 저징 무엇을 판단함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in the conduct of social relationship. 기본적으로 도덕성에서 살인이라는 것은 안 좋은 것이냐,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도덕성이 있거든요.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 기준이라고 이제 모럴리티를 여겨질 수가 있기는 한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컨셉츄얼라이즈드가 돼 있든 간에 뭐든 간에요. 이게 trustworthiness든 협동이든 정의든 케어를 하는 복지든 간에 어쨌든 이 도덕성이라는 것은 지금 항상 뭐였었냐면은 사회적인 유대관계에 있어서 사람들 간의 대우, 처우라는 거로 봐주시면 된다. 그래서 7번에 보니까 생물학자든 진화생물학자든 사회학자든 아니면 철학자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어그리 동의하는 게 있는데, 아까 어그리 동의하다라는 거 컨젠트라는 단어, 동의하다라는 뜻이 있었어. 컨젠트는 to를 쓰거든요, 전치사. 뭐에 동의를 하냐면은요, 이 사회 심리학자랑 같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대절을 동의한다라는 거야. 상호 디펜던트한,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인 이런 관계 있잖아, 그룹 안에서 서로 사람들끼리 의존을 하는 요 그룹 안에서 이 사람들의 관계라는 것은 얼나 파서브 가능하지가 않다. 이게 없으면 쉐어드한, 그러니까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도덕성이 없다면 관계라는 건 없다라는 걸로 이제 가주시면 되겠죠. 한 명은 식인 문화를 갖고 있고 한 명은 인간은 존중하다, 존엄하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도덕성이 없다면, 공유된 도덕성이 없다면 사회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을 거다 라는 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덕성. 그래서 도덕성이라는 건 기본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야. 기반이라는 것이. 이게 꼭 필요로 하는 거야. 이스타블리시, 성립을 하고 유지를 하려면. 요거를 사회적 유대관계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기반. 그게 모럴리티라는 거죠. 여기서 단어들이 다 전반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단어들이 몇 개씩 있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똑같죠? 지금 단어를 보면 모럴리티, 필수적, 사회적 유대관계, 모럴리티, 필수적. 똑같죠? 들어가는 키워드가 똑같아요. 그래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1강의 2번으로 바로 갈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하는 경향이 이거 내용 하나씩 바로 뭐였는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적으면서 말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미니야 이거 뭐였냐? 마틴 루터 킹 나오고 그 내용이었거든? 뭐냐? 바로 기억나야지. 씨 뿌리는 거는 쉽고 그거 있잖아. 그거 뭐야? 그게 뭐냐고 내용 다 간단하게 말해줘. 이렇게 하면 돼. 내가 해줄게. 하면 돼. 우리는 약간 여기서 나오는 거는 씨를 심는 것, 그리고 씨가 자라나는 걸 보는 것, 그것은 이지함. 근데 뭐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바로 요거는 이제 하드 파트는 이거라고 나오잖아요.
필드가 준비시켜 놓는 것, 그것이 하드 파트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부분을 하는 것, 이게 커뮤니티가 하는 일이거든요. 공동체가 필드를 준비하는데, 우리 사회는 뭘 하는 경향이냐? 모든 공적을 인디비주얼 개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성공적인 씨앗을 뿌린 심은 그 개인에게 공적을 돌리는 경향이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 씨드 심는 거? 그거는 그렇게까지 엄청난 지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근데 환경을 만드는 것, 뎁부터 프로스퍼까지 가로 열고 가로 닫는 거거든요. 색깔이 어떤 게 잘 보이지? 이렇게. 뎁부터 프로스퍼까지 가로 열고 가로 닫는데요. 그 번영을 할 수 있게 C가 번영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것은 더즈하다. 더즈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필요하다, 여기 부분이요. 필요하다, 엄청난 지능이 필요하다. 즉 밭을 일구는 건 커뮤니티의 역할이었고 씨를 뿌린 건 개인의 역할이었었는데 씨 뿌리는 거 그렇게 안 힘들다고. 근데 밭을 일구는 건 커뮤니티의 역할이었으니까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 건데 우리는 잘 쳐주질 않는 것 같아 라는 거로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we need to, 우리는 보다 더 큰 공적을 커뮤니티에게 돌려야 한다. 과학이든 정치든 사업이든 일상생활이든 어쨌든 커뮤니티에게 공적을 돌리자. 마틴 루터 킹 정말 그레이트한 맨이지. 걔의 강력한 그러한 그 장점 같은 거는 걔의 어빌리티, 어떤 어빌리티냐면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했잖아. 함께 이제 어치브하기 위해서 함께 모으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against all odds,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혁명적인 변화, 사회의 이 인지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and in the fairness of the law, 이 법에 대한 공정성에 관련돼서 아니면 인종에 대한 인지적인 거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이제 모든 욕경에 이끌어내고 만들어내려고 사람들을 약간 부여하고 고무시키고 요런 것들 엔커리지 시키고 스포하고 뭐 스티뮬레이트 자극한 거죠. 그런 거에 분명한 역할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가 업적을 달성한 것을 진짜로 이해한다라는 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부분에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사람을 뛰어넘어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즉 뭐 하는 것 대신에 모든 위대한 것의 나타냄을 그로 이제 취급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그의 역할, 이 아메리카를 만들어낸, 아메리카가 뭘 하는 거세요? 아메리카가 굉장히 위대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그의 역할을 이제 인정해 줘야만 한다라는 거지. 마치 걔가 정말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한 개인이라고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적인 부분에서도 보다 아시겠지만은 레더댄 여기 나와 있네. 그냥 싱글맨보다는 커뮤니티에게 리코그니션을 하자. 인정을 해주다. 액널리시먼트, 인정을 더 많이 해줘야 한다라는 걸로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이 지능이라는 것도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커뮤니티에 있다. not just 뭐가 아니라 인디비주얼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커뮤니티에 이제 모든 위대함이나 지능이라는 거, 똑똑함이라는 건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제목 부분에 여기 한 번 더 살펴보고 갈 건데요. 요거만 보면 됩니다. 이거 앞에 거 지금 방금 나온 거예요. 두 개 다. 목적 한 번만 보고 나면은 이 커뮤니티 서비스를 인정하는 것의 적당함, 적절함을 알리려고 라고 한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 커뮤니티를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그것의 타당성을 알리고자 하는 글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3번을 마지막 걸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11강에 3번으로 한 번 더 가볼게요. 29번에 그 항로 막 철로 뭐 그거 관련된 내용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뭐에 대한 내용이냐? 미니야? 한번 더 해봐. 빨리 해봐. 뭐였어? 내용 그냥 대충 기억나는 거 하나씩 말해봐. 항로. 힘든 활동이 뭐고 별로 안 힘든 활동 뭐고 그거 있잖아. 애가 뭐 할 때 힘들고 그런 것들. 싸울래?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항로는 도로 같은 게 뭔가 뭐 도로선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도로랑 비슷하겠어 맘대로 날아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고도도 있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항로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장거리 여행을 할 때랑 뭐 이제 유난히 많이 그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 순간들도 있거든요. 우선은 조금 더 한 번 더 볼게요.
물론 피지컬 스트럭처가 없긴 하지만 이 기본적인 비행기 같은 경우는 항로를 약간 도로처럼 비슷하게 이제 다니긴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항로라는 것도 기본으로 정해져 있는 그 너비도 있고요. 정해져 있는 고도 같은 것들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다른 방향에서 오고 있는 통행량과 약간의 세퍼레이트를 해주죠. 컨제스트라고 나오는 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컨제스트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컨제스트가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교차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트래픽을 컨제스트 시켜주는 아티튜드나 위드를 갖고 있다? 컨제스트는 혼잡한 거라니까? 아니겠죠? 모이고 응집하다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알티튜드가 고도인데요. 애티튜드는 적성이란 뜻이고 애티튜드는 태도라는 뜻이기 때문에 레티튜드는 위도고요. 뭐 알고는 있겠지만은 이건 고도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얘네는 vertical인데 horizontal은 아니고 horizontal은 이제 수평선이고 vertical은 수직이니까 수직으로 나누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게 하는 거냐면은 뭐 이제 다른 프로세스가 위쪽으로 흘러가는 동안에 이 공항 위쪽을 지나갈 수 있게 몇몇 플라이트는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여기 날고 얘는 여기 날고 얘는 여기 날고 고도를 다르게 하면은 그게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뒷부분에 5번에 보니까 이 비행 중에서도 long hour 비행, 장거리 비행하는 동안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럿 같은 경우는 시간을 어떤 때 많이 쓰냐면요. assessing 하는데 많이 쓴대요. 평가하는데. 이게 약간 지금 상태요. 이게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된 뭐보다는 옆에 있는 그 비행기 같은 거보다는 이제 현재 그 비행기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쓴대요. because 왜냐하면은 우선은 이 에어크래프트 간의 그 충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언제 일어나냐면은 공항이랑 약간 비슷한 지역에서 유사한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아예 그러는 동안에 기능 저하 때문에 생겨나는 충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서 걸리는 경향이 많냐면은 장거리 비행에서 걸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단거리와 장거리 중에서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신경 쓴다는 거지. 테이크오프와 랜딩을 신경 쓴다는 거고 롱 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한다 그랬죠. 요거 에어크래프트 스테이터스 콜리전 이거 이쪽을 조금 더 생각을 한다는 거. 얘는 아웃월드를 신경 쓴다는 거고 얘는 인월드를 신경 쓴다는 거죠.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 갑자기 엔진 저하가 있다거나 아니면 날개 쪽에 뭐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면 되고요. 쇼트 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에 다른 비행기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옆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요. 도로와 유사하다. 뭐 조종사의 활동은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일럿의 액티비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이 비행기가 어떤 식으로 작동 원리가 있느냐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그냥 넘어가 볼게요. 뭐 이거 11강의 4번으로 가볼 건데요. 이거 리스닝 하는 그거거든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음악을 많이 들을까에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요. 이거 생각나는 걸로 그냥 다 말해주시면 돼요. 수민이가 해라. 새로운 거? 응. 우리는 뭐 하니까? 그 신경계? 그거 뇌인 신경계. 단어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인간은 야 요새 들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음악을 많이 듣고 이제 더 많이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음악을 많이 듣고 어트랙티드 많이 끌려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긴 해요. 특히나 뭐를 고려해 봤을 때 우선 퍼스널 뮤직 플레이어가 굉장히 흔하고요. 사람들은 뮤직을 헤드폰으로 많이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2번 문장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 녹음 엔지니어나 아니면 뮤지션 같은 애들이 점차적으로 뭘 배우고 있냐면 이 특수 효과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배우고 있거든요. 윙 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커진다라거나 뭐 요렇게 갔다가 절로 간다거나 귀에서 요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뭘 자극하냐면 티크 간지럽히죠. 우리의 뇌를 간지럽혀. 그래서 우리의 신경회로를 이용을 하게 만들어. 근데 이 신경회로라는 거는 무엇을 이제 어떻게 진보를 하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청각적인 환경에 되게 중요한 특징 같은 것들을 디선은 구별하다라는 뜻이요. 구별할 수 있도록 진화를 하는 신경회로를 약간 간지럽힌다라는 건데
요러한 이 특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 3D 아트나 모션 픽처나 비주얼 일루전이나 뭐 이런 거에서도 다 비슷하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특수 효과라는 것 같은 게. 근데 그것들 중에 그 어떤 것들도 롱이너프 하진 않다라고 나오잖아요. 우리의 뇌가 진화할 만큼 그렇게까지 오래되진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끌리는 거야. 우와, 신기해. 우와, 목소리가 여기서 여기로. 그만큼 진화를 아직 안 해서. 자꾸 신경회로가 자극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볼브 스페셜 메커니즘이요. 투 펄시브 데미요. 데미가 가리키는 건 그 3D 아트나 이런 스페셜 이펙트니까 스페셜 이펙트를 인지할 만한 특정한 메커니즘이 아직은 이볼브 발전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래되진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요러한 비주얼 일루전 같은 애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죠. 요 인지 시스템에 많이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얘들이 이런 신경회로 같은 것들을 노블웨이로 신박한 방식으로 자극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요게 인터레스팅하다라고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쌤이 가리키는 거는 이제 3D 아트랑 그런 애들이니까. 그래서 똑같다. The same is true. 뭐랑 방식이랑 똑같냐면 모던 레코딩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방식이랑 똑같은 거다. 지금 우리가 노래에 대해서 더 많이 막 관심이 와 힙합 너무 좋다 막 회전목 막 이 노래 들으면서 와 너무 좋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제 워낙 우리 뇌를 자꾸 자극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요지 부분에서 해석 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민이가 바로 해 그냥.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인식적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보통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의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레코드 뮤직은 우리를 알루어 하죠. 알루어는 이제 약간 매력 한다, 매력 어필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 중에서 매혹시키다라는 거에서 루어라는 뜻이 있거든요. 루어도 역시나 매혹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명사로도 쓰기도 하기도 하고요. 매혹, 매력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간 거고요. 뒤에는 요약도 그냥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녹음된 음악에 빠지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그 뇌를 자연적인 소리로는 하지 않을 방법으로 자극을 하고 이것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그 소리를 조작하는 것을 통해서 되는데 이것이 그 청각적인 그 을 만들어. 일루전을 만들어낸다. 마음속에서 마음속에 만들어내. 만들어내는데 이 일루전은 특히나 흥미로운 것이다. 네, 특히나 우리가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는 청각적인 일루전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 소리를 조작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의 소리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 뭐냐면 야 자연의 새소리가 무슨 EDM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걔네들은 그렇게까지 흥미롭지가 않다니까. 왜? 새소리는 진화하기 전부터 새소리는 있었잖아. 하지만 EDM은 요즘에서야 있는 거니까. 아직 우리가 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뒤로 넘겨볼게요. 다음에 11강의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건우야 졸리면 일어나라고 미친놈아. 정신 안 차려? 다음 거. 이 다음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첫 번째 1번부터요. 나돈이라고 도치되어져 있는 것부터 살펴보면 되기는 하겠네요. 인간이라는 건 유니크하기는 해요. 어떤 쪽으로 봤을 때는 in the sense that they begin to use 사용을 한다라는 것, 툴세트를 사용했다라는 점에서는 우선은 되게 유니크하고요. 또한 우리가 지구상에 어떤 종이기도 하냐면 스트럭처, 구성을 한 거죠. Forms of complexity that use external energy source요. 외부적인 에너지 소스를 사용하는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낸 유일한 종이기도 하죠. 우리는 어쨌든 천연가스나 오일 같은 걸 사용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유일하긴 하거든요. This was 이것이 근본적이고 새로운 디벨롭먼트인데 이것에서
There was no precedent. No precedent는 unprecedented라고 쓰잖아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빅 히스토리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 그런 정말 근본적인 개발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한 대략 5만 년 전부터 이제 뭐 공기나 워터에서 흘렀던 그 에너지 같은 것들의 몇몇 것들은 사용이 됐었죠. For navigation이거나 항해하거나. 그 후에로는 이제 첫 번째 머신을 파워링 하는데 이제 1번과 2번 하는데 우선은 에너지나 아니면은 뭐 에어 같은 것들에서 들어가 워터나 에어에 있는 에너지를 썼죠. 내비게이션 할 때 썼다는 건 뭐냐면 항해할 때 썼다라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머신을 돌리는데 이제 좀 더 쓰긴 썼던 거죠.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니까 한 250년 전? 그쯤에는 이 화석연료가 begin to 뭘 하는데 사용이 되기도 시작을 했었냐면은 되게 대규모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Powering machine of many different kinds요. 되게 다양한 종류의 머신 같은 것들의 파워를 하는데도 대규모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크리에이팅 뭘 만들어내기도 하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긴 한데 요런 이제 인공적인 복잡함에 unlimited amount, 이 제한이 없는 양, 사실상 제한이 없는 양을 만들어내게 하기도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뭐 불을 통제하다가 이거로 갔다가 이게 식물 통제를 했다가 동물의 근력을 사용했다가 요렇게까지 간다라고,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순서대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만약에 순서 배열로 나온다 그러면 너무 쉬워요. 연도가 정확하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기는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냐? 아니, 5만 년 전, 10,000년 전, 250년 전, 요렇게, 뭐 또 세 가지인가요? 10,000년, 5만 년, 이 150만 년, 어딨어? 여기 있어. 여기 있다, 요거. 밀리언 이어서고, 요렇게. 예, 연도별로 써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순서별로 되게 쉽게 내지는 않지 않을까. 뭐 어쨌든 간에 인간이라는 건 독특한 종이다라고 여기 나와져 있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애들은 이 도구의 복잡성을 만들어낸 종이다. 그리고 이 도구의 복잡성이라는 건 계속해서 expand 하는 중이다. 확장 중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코알라가 무기력한 상태로 있는 이유가 뭐냐, 유민아? 코알라 왜 힘이 없냐? 유칼립투스에 있는 화학물질 때문에? 아이! 너 여기서 끄덕끄덕거리면 어떡해? 네가 제대로 말했는데. 너 제대로 말했잖아. 제대로 말해놓고 이러기야? 영양분 때문에. 뭐 거의 들어가져 있는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얘가 뭐지? 코알라가 뭐 뒷부분에 뭐 나왔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조금 더 읽어보고 가볼게요. 레살직, 무기력한, 레이지하다, 툴하다, 아이들하다, 인액티브하다, 인디퍼런트, 뭐 관심이 없다, 뭐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근데 최근에 연구가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 리브가 그냥 뉴트리션이 so low하다, 너무 적은 것 같다, 뉴트리언트가. 그래서 코알라가 거의 에너지가 없는 거다, 즉 다이나믹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변형으로 나오긴 했는데, 뭐 이거는 골랐을 것 같은데, 다이나믹하지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져 있고요. 다음에 unconscious,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레살직하다라는 식으로 내용도 들어가져 있고요. 뭐 무의식적인 상태의 대부분의 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 그거였다. 여기 그 6번에서 9번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하는 것도 에너지가 들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안 하기 시작했고 뇌가 작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두개골의 반밖에 차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하는데도 거의 시간을 보내지를 않아. 그래서 걔네들의 뇌 같은 경우에는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은 지금 슈렁크가 되었어. 거의 지난 몇 세기 동안 지금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코알라가 유일하게 알려져 있는 종 중에서 그 코알라의 뇌는 only fill, 뭐만 채우냐면은 두개골의 반 정도밖에 채우질 않아 라고 이제 내용으로 나오고요. 이 후즈 대신에 오브위치 가능하죠. 당연히 이게 얘니까. 오브위치를 쓰실 거면 더블 A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덜을 쓰시기만 하면 되고요. 중요한 건 후즈 다음에는 원래 덜을 쓰시면 안 돼요. 원래 후즈는 뒤에가 무관사거든요. 그래서 후즈 쓰실 거면 덜을 쓰시면 안 되고, 오브위치를 쓰실 거면 덜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블 A인과 오브위치를 위치도 바꿔도 돼요. 더블 A인이 앞으로 오고 오브위치가 뒤로 와도 돼요. 이렇게까지도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어쨌든 간에 얘가 이 코알라가 이제 오직 그냥 한 두개골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이제 특히나 왜 이렇게 코알라의 에너지 상태는 로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로 인한 결과는 무엇일까? 이유와 결과 다 나온 거 아시죠? 이유는 유칼립투스의 에너지 그 뉴트리엔트가 너무 적다 보니까 진짜 배고파서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생각하는데도 너무 힘이 드니까 뇌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멍청해진다라고 봐도 되죠. 다음에 이제 코알라가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잘까?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요약은 한 번 더 보니까 요약 이거 한번 해석해 주라, 유민아. 그 적은 영양분 유칼립투스의 적은 영양분의 가치를 나눈다. 코알라의 무기력증에 야기를 한다. 여기서 요약, 내가 보기에 요거 하나를 인액티비니스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그 빈칸으로 빼지 않았을까? 네. 코알라의 인액티브니스를 야기한다. 내가 봤을 때 여기 명사 이걸 썼냐의 문제겠지 뭐. 인액티브니스를 썼냐는 거지 뭐. 명사로.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 같은 경우에는 불교 방식의 마음 챙김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거의 마음 챙김 방식이 어떻게 되냐, 세윤아? 어떻게 하는 거냐, 얘는 방식이? 회피? 피하지 않고 응. 오히려 드러내가지고 고통을 줄이는 방식으로. 오히려 드러내는 방식이죠. 오히려 이렇게 마주하는 방식으로 통증이나 그런 마음의 힘듦 같은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여기 있다. 얘가 원래는 여기 이 부디스트 스타일의 마인드풀니스를 처음으로 적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얘가 존 카바친이라는 얘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얘가 처음에는 특권 무엇을 되게 어려운 일 같은 것들을 맡들고 있었어. 만성 고통받고 있었던 그러한 페이션트를 맡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매니 오브 댐은 여기서 매니 오브 댐이라고 쓸 수 없잖아요. 엔드 매니 오브 댐이라고 쓰든가 아니면 매니 오브 휘무이라고 쓰든가. 어쨌든 얘네들의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헤드나 레스폰드 반응이 잘 안 됐었단 말이죠. 원래 전통적인 그러한 그 고통 치료에는 잘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러한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파라독시컬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you teach people들한테 to deal with 이 고통을 다뤄라 by 뭘 해가지고, 여기서 뒷부분이 중요하죠. become more aware of it이요. 그 고통에 대해서 더 많이 인지를 해라. 그래서 고통을 다뤄라 라고 가르친다라는 게, 고통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더 aware of를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게 파라독시컬 할 수 있죠. 약간 역설적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contradictory라던가 inconsistent,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기는 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의 목표, 더 키, 목표는 뭐냐면 사람들이 let go of 하게 해주는 거야. 지속적 긴장감을 오히려 놓아주게 하는 거지. 근데 이 지속적 긴장감 같은 경우에는 고통과 싸우면서 동반을 하는 그런 긴장감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게 고통을 인지하는 걸 더 많이 연장시키는 싸움이에요. 여기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 중요한 부분이죠. 고통을 인지하는 걸 더 많이 사실상 연장을 시켜서 더 열심히 싸우는 거야.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내어 놓는 거거든요. 마인드풀니스의 메디테이션이 뭘 허락하게 해주는 거냐면 사람들의 행복감을 더 많이 올릴 수 있게 해주고 더 좋은 삶의 퀄리티 질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러한 마음 명상이라는 것은 이제 be based on 어떤 거를 원리로 가고 있냐면, 이 대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하려고 한다면 if가 들어가죠. 우리가 ignore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repress, 억압하려고 하면은 이 불편한 감정이나 불편한 기분을 억압하고자 하면 우리는 end of mind는 결국에는 이 강도만 세질 뿐이다. 즉 나의 불편함의 기분의 강도가 세질 뿐이라는 것의 원리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 안 돼. 차라리 받아들이는 게 나아. 이런 식의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이 불교 방식의 명상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부디스트 스타일의 이 마음 챙김 고통 매니지먼트 테라피의 키 원칙은 사람들을 이거 하게 해서 파이팅 페인이요.
회피가 아닙니다. 회피가 아니라 고통과 직접 싸워가지고 이러한 긴장감을 해소시키려고 도와주는 거.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위쪽으로 한 번 더 살펴보고 좀 더 보면은 될 것 같기는 한데 여기다 이 메디테이션은 어느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 Pay attention to 이것에 집중을 하고 있대요. 이 고통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더 많이 신경을 쓰면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instead of 뭐 대신에 이거 하는 거 대신에 이것도 괜찮네. restraining 하는 거 대신에 of가 전치사니까 ing로 써야겠지? 그래서 고통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고통에 직면하는 거죠. 만약에 직면하다라는 단어가 나올 거면은 facing이라는 뜻을 쓰던가 confronting도 괜찮아. 고통에 직면을 하고 고통에 오히려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회피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11강의 8번이에요. 고양이는 액체냐 고체냐? 경윤아. 둘 다. 왜? 뭐에 따라? 뭐에 따라 나와야지. 뭐에 따라? 환경에 따라. 네, 상자 들어가면 상자에 안에 그냥 있는 거고 물에 물 묻으면요. 고양이가 물을 겁나 싫어하거든요. 그럼 걔네 고체 되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라는 걸로 이제 가주시면 되고요. 3번에 보니까 얘가 이제 마크 안토니 프라이딘이라는 요 애가 바로 이제 요 학교의 이 물리학자인데요. 얘가 이제 뭐가 한 게 아니었으면 set out to find out whether house cash flow 흐르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려고 하긴 했었다라는 거. 프라이딘이 뭘 발견했냐면은 털 많은 펫은 약간 어댑트 2를 하더라. 적응하더라. 본인의 컨테이너 모양에 따라가지고 적응을 하더라는 거. 그들이 앉아있는. 이 약간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물이랑 똑같다는 거야. 네모 박스에 물을 넣냐 동그라미 박스에 물을 넣냐 뭐 박스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이게 모양에 따라가지고 본인의 모양을 본인의 쉐이프를 모디파이를 하죠. 레귤레이트 뭐 어코모데이트 이제 이게 맞춰서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것을 유동학에다가 조금 더 이제 적용을 시켜 보는데요. 이게 유동학이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어떤 물체의 형태 변화에 관련된 물리학의 한 이론 중에 하나인데 분파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calculate the time it take for 캣이 베스룸 싱크 또는 화병 같은 공간이 있잖아. 이런 것에 차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한번 계산해봤다? 그랬더니만 결론은 뭐냐면은 리퀴드도 되고 솔리드도 되더라. Depending on circumstance. 상황에 따라가지고 되더라.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 고양이의 선호도에 따라가지고 어댑션, 적응을 하는 거더라 라고 살펴보시면 되고요. 뭐 9번에 한 번 더 보니까 베스트업에 있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득 찬 베스트업이에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아마도 미니마이즈 이 물에 접촉을 하는 것을 굉장히 최소화하려고 많이 할 거라는 거야. 마치 솔리드처럼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둘 다 될 수 있다. 어라운딩, 서라운딩에 따라 가지고 디펜딩 온 서라운딩에 따라서 이거는 뭐 되게 간단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넘겨보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9번이고요.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거는 이유는 뭐냐, 경윤아? 지루해도 흥미롭게 들을 수 있어.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에게 달려져 있는 거야? 결국에는 듣는 사람에 달려져 있는 거죠. 내가 방금 들은 것을 배운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너 안에게 달려져 있다. 뭐 이런 단어가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질문을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 그것이 너를 바꿀 거다. 액티브한 리스너로 바꿀 것이다. 이 주제부터 조금 더 나왔고요. 3번 문장에 보니까 You know that sometimes 가끔씩 when you are supposed to 뭐 하려고 할 때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려고 할 때 있잖아. 너의 마인드는 막 뭐 하기 시작하냐 웬더 하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distracted가 된다 이거지. inattentive 별로 신경을 안 쓰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이게 클래스에서 니네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는 일이고 이거 선생님들도 다 알고 있어. 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막 바꿀 수가 있는 건데 뭐로 바꿀 수 있대요? What you hear, 네가 방금 들은 걸 into something you learn, 네가 방금 배운 것으로 convert, 바꿀 것이다. 어떻게 잘 바꿀 것이냐? 그것에 대한 모든 차이를 만드는 건 네 머릿속에서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리스닝은 is not enough. 지금 충분하지가 않아.
네가 계속해서 asking yourself 스스로 퀘스천을 계속해서 던지다 보면은 너는 결국에는 약간은 뭐 지루한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도 더한 인터레스팅해 보이게 할 수도 있어. because 왜냐? 그러한 관심사가 coming from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 rather than 이거보다는 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거 강의를 하고 있는 걔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다. 네가 만들어내는 거에서부터 관심사는 나오는 거다. 관심사를 누구에서 찾겠냐는 거야.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애가 아니라 네 스스로에게서 관심사를 만들어 내보라는 거지.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는 꼭 뭘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thought provoking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생각을 불어일으켜야 하는 형용사로 쓴 거였고요. thought producing, 뭐 generating, prompting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생각 좀 해라. 뭐 생각하는 자세, 질문하는 자세를 계속해서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요. 28번의 운동 영양학에 관련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형민이 말해라. 운동선수들이 그만 봐. 대충 생각해. 뭐였어? 운동선수들의 그걸 향상시키기 위한 음식. 음식에 대한 음식 영양학이 있는데 혹시 음식 영양학의 학문은 되게 오래됐지? 야, 바보들. 아니야. 아니요. 학문은 왜 오래 안 됐어? 학문은 오래 안 됐고 뭐는 오래됐냐? 이거 나와야지. 학문은 요새 나오는 학문이야. 운동영양학이라는 학문은 최근에 생긴 거야. 근데 뭔 오래됐어. 이게 운동할 때 좋더라라는 그런 전통이나 이야기 같은 것들은 오래됐지.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했는데 말린 무화과 먹었다며. 그건 오래됐고 학문은 최근의 것이고. 바로 볼게요. 스포츠 뉴트리션. 이 신경 이거 바로 나오죠? 스포츠 영양학이라는 건 꽤나 새로운 그 아카데믹 디서플린이라고 학문이라고. 그렇긴 하지만 항상 추천들은 있었다는 거야. 운동선수들에게 하는 about 푸드에 관련된 뭐한 푸드야? 운동적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도 있는 그런 푸드에 관련돼 가지고 되게 많은 게 있대요. 많은 그 추천사항들 같은 것들은 있어 왔대. 고대 그리스 아슬렛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져 있냐면 2FPP 보이시죠? 네, 시제가 달라서 말린 무화과를 먹었다라고 이제 이 보고가 되고 있죠. 고대 그리스 애들이. 그리고 뭐 1908년 같은 경우에는 꼬냑을 먹었다라고도 하잖아. 마라톤 러너들이. 그리고 티네이저 러닝 그 페노메논의 그거는 프로디지라고도 나와 있는데 이게 신동이죠. 메리 데커라는 굉장히 신동이었는데 얘가 이 스포츠 업계를 되게 놀라게 만든 건 뭐냐면은 얘가 그냥 전날 밤에 스파게티 그냥 먹었다라고 해가지고 좀 많이 놀라게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관습 같은 것들은 maybe suggested to 이 애슬레트한테 because of 약간 뭐 이게 진짜든 아니면 인지된 베네핏이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얘네들한테 많이 이제 리커멘디드가 됐었거든요. 제안이 많이 됐었다라는 거야. 되게 이 스포츠에서 많이 뛰어났던 개인들이 야 걔가 그렇게 운동을 잘하는데 걔가 뭐 먹었대? 이런 거죠. 근데 명확하게도 몇몇 것들, 그러니까 그 프랙티스, 그 관습들 중에서도 몇몇 것들이요. 예를 들어서 드링킹 먹는 거, 알코올 먹는 거. 알코올 먹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레코멘디드가 안 되거든요. 요런 걸. 하지만 다른 것들, 다른 관습이죠. 아들이 의미하는 건. 그 전날 밤에 약간 고탄수화물 식단 같은 것들을 하는 것, 그것은 여기 부분 요거 있죠? 요거 have stood the test of time. 요거가 이제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시간의 검증을 이겨냈다. 즉 믿을만하다라는 거죠. 원래 전날 밤에 탄수화물 식단을 하는 거, 그것은 괜찮은 많은 믿을만한 식단인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뒷부분에서 이 X가 관련된 거 내가 뭐라고 했는데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던틸 뭐라 그랬음? 최근에 돼서야 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나던틸 해석할 때 이거가 하고 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였잖아. 그럼 보니까 특정 음식이 이 운동 능력을 올려줄 수 있다라는 특정 음식 이게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는 건 최근에 들어서다 아니거든요. 이거 관심을 끌기 시작했던 건 최근이 아니에요. 1908년도 있었고 1908년에 마라톤 할 때도 있었고요. 고대 그리스 때부터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최근에 들어서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들어서 생긴 건 그냥 학문. 운동 영양학이라는 학문은 최근에 생긴 거.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오케이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한번 더 보실 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저한테 풀 수 있는 데까지 푸시다가 40분부터 제가 검사를 할 건데, 제가 뭐 볼 거냐면 이제 해봤자 오늘 내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시험 언제부터 시작해요? 화요일부터 시작해요? 아, 목요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영어 할 수 있는 날짜나 많이 뭐 풀 수 있는 날짜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대까지 확인하시고 어디까지 풀 예정이다, 나 이거 주말에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도 알려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40분